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월 말이 돼갑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가 조선일보 방가 엽기적인 패륜을 저지른 조선일보 방가 응징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큰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지만 이걸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김명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코비드 때문에 갇혀 있죠. 그렇지만 줌이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카나다 본사하고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대만의 방송도 하고 있고 그렇게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수 박사님은 인터넷 1세대로 인터넷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효과적인 조선 방가 응징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수 박사님, 그동안 이제 캐나다에 계시다가 국내에 들어오셔서 조선일보 응징, 과거에 안티조선이라고 했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안티조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안티조선을 어떻게 해왔는지 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 등등을 지금 살펴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그분들이 접촉을 해오셨어요. 몇 분이. 그래서 이제 안티조선 운동을 자기네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일보 자체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티조선이나 이런 게 무슨 의견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 또 외국 살고 있고 또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사회 정의나 언론 개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식하죠. 부끄럽지만 뭐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이제 접촉을 해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안티조선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고 연구도 해보고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안티조선 하시는 분들한테 저처럼 이제 신선한 눈으로 모르는 사람이 뭘 보는 거가 어떨 때는 제일 정확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로 평생 안티조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신선한 눈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몇 가지 제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김영수 박사님이 그 엽기적인 조선 방가 응징에 나섰다는 게 기사도 되고 또 특히 서울에서 여러 번 지금 오늘이 8번째 방송 같은데 방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갈 겁니다. 저도 이 운동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찾아오는 사람 중에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희생을 전제로 어떤 그런 운동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곳을 쫓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운동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도 작년만 해도 조선일보 앞에나 동아일보 앞에서 거기다 천막을 치고 농성하면서 조선 동아 100년 뭐 이런 그 친일 매국 언론 100년 이거 분을 폐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 안티조선 운동을 이렇게 김영수 박사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시던가요? 어떻게 눈에 들어오던가요? 근데 이제 일단 좀 유감스러운 거가 안티조선의 리더였다는 분들 또 초창기에 안티조선 운동을 주도하셨다는 그런 분들이 안티조선 운동이 실패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꽤 돼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극우적인 보수 언론 논객 변희재 씨 같은 분도 원래는 안티조선 운동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안티조선 운동이 도대체 뭐였길래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실패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작년처럼 100주년 때 그 앞에 가서 농성도 하고 또 우리 초심 선생님처럼 계속 그 언론 개혁을 주장하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강렬하게 원하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는가. 그래서 오늘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봤을 적에 어떤 느낌을 가졌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안티 조선 운동은 저도 벌써 2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보고 직접 거기 가서 참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지하철에 전단지도 이렇게 직접 돌리고 이런 운동 했는데 지금 네, 안티 운동을 주도했던 리더들은 나이도 많이 더 들었을 거예요. 벌써 20년, 30년 전이니까. 특히 그러니까요. 거기에 배우 명계남 씨도 거기서 네, 안티 운동을 했는데 네, 이 안티 운동 리더들이 지금까지 어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운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변일의 제라 등 이런 사람들은 변절을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그러시, 그 안티 운동, 안티 조선 우리가 이 얘기는 반가응징 이제 투쟁 아이라고 봐야죠. 지금 운동으로는 이게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응징이라는 얘기를 쓰고 그 엽기적인 반가 응징 투쟁으로 저는 명명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안티조선 그러면 이미 구태의연한 그런 용어고 또 이미 네, 실패한 걸로 다 머릿속에 들어서 에이 그걸 그러니까, 또 해. 이러니까 네, 지금부터는 안티조선이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하여튼 네, 안티조선 그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 얘기를 네, 들었을 거예요. 네,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했고 내가 과거에 네, 뭐 했다고 하는 게 믿을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할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그 것 부분을 잘 같아요. 판단하시고 보셨을 네, 때 왜 안티 운동이 이렇게 실패하고 또 변절하는 사람까지 나왔는지 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 말씀은 좀 신뢰가 되더라도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한번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안티 조선 운동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안티 조선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조선일보에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의 왜곡 보도나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서지를 않았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 하는 그런 분들은 정치인이거나 또 뭐 대학 교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뭐 비난을 하거나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선일보나 이런 거대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달라들었다가 투쟁을 했다가는 또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나서질 않았던 거예요. 제가 보긴 그래요. 그래서 뭐, 뭐, 어, 뭐, 내가 참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 이 피해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서질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티 조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3자들만 나섰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삼자들만 나서니까 본인들이 안 나섰던 거예요. 싸움에 본인들이 안 나섰으면 그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렇. 내가 어떤 비유를 이제 들자면은 권투 시합을 할 적에 챔피언이 있고 도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링에 챔피언도 나오고 챔피언의 뒤에서 수건 깎아주는 사람, 물 길어주는 사람, 코치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와서 야 박수 치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나가고 챔피언끼리 붙지 않습니까?
챔피언하고 도전자에게 붙지 않습니까? 그게 싸움인데 안티조선과 조선과의 대결은 이쪽에서는 챔피언이 나왔는데 저쪽은 도전자가 안 나오고 그 옆에 사람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긴 그래요. 그러니 싸움이 될 리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싸움이 조선일보가 불패시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도전자가 링에 안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 진짜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안 올라온 거야, 링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한테도 그래요. 너도 뭐 사회에서 평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너도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선생님,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진짜로 허름하고 부끄러우나마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을.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은 성경에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할래?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게 할래?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내가 평판이 중요하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부끄러운 신앙이나마 나는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평판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저는 나름 결심을 계속하고 제 자신을 그렇게 단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뭐 사실은 저는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나중에 내가 조선일보가 우리 처가를 더 공격하고 조선일보가 나를 더 공격하고 또 내 평판을 저 사람들이 해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걱정을 했었으면 못 싸웠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싸운다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조선일보와의 투쟁에서 피해자 그리고 싸워야 될 사람이 아마 나온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안티조선을 하시는 분들 저는 뭐 제가 하는 거가 안티조선에 포함되는가 안 포함되는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오너 중에 그 몇몇 사람이 불법하고 잔악하고 아주 폐악질을 한 걸 갖다 응징을 하겠다는 딱 그거라서 제가 이 하는 일이 안티조선이라고 분류가 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제가 하는 일이 안티조선의 하나로 분류가 된다면은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 피해자가 직접 나섰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안티조선을 하시는 분들이 제3자들이 나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3자들이 나선 그 결과가 뭐가 있냐면은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분들은 항상성이 없어요. 하다가 금방 또 다른 거를 항의하고 다른 면의 정의를 내세우고 다른 투쟁을 또 하시는 분들이라서 뭐라 그럴까 안티조선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안티가 많으신 분들이 안티조선을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안티조선. 그렇군요. 그건 안티조선을 난 내가 피해자야. 나 이거 전문적으로 하겠어. 그리고 내가 여기 자원도 투자하겠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안티조선 하신 분들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다른 사회활동도 굉장히 물론 정의감이 뛰어나시고 사회의식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일이 당연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싸움을 할 때 집중하지 않고 가령해서 권투를 하러 올라가서 아까 제가 권투를 비유를 해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도전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사이드맨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것도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다 말고 또 옆에 다른 링에 또 거기 가서 간섭하고 그러면은 그 싸움이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까지 안티 조선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아직까지 못 얻었던 이유가, 물론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안티 조선 운동을 하신 분들의 그 희생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견제가 되긴 됐죠. 뭐 그렇게 옛날처럼 뭐 방방 뭐 뜨거나 뭐 천지백가리도 모르고 설치거나 그러진, 요새는 그래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작았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가 아마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티 조선, 안티 운동을 한 분들이 사실은 그래요. 그분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먹고 살아야 되고 다른 직장도 가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르바이트 마냥 시간 날 때 와서 하는 분도 계시고, 뭐 특히 어떤 분들은 그 자기 인생을 걸다시피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이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어떤 조직 문제 이런 등등, 또 자기가 이걸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 등등을 웬만히 갖추지 못했죠. 사실은 네. 서울의 소리도 김 박사님 보시다시피 이 일 저 일 많이 하잖아요. 올해 네. 2021년도는 조선하고만 싸우고 싶어서 앞으로 네. 다른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어떤 네. 윤석열 총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네. 좀 해결이 되면 다른 네. 쪽보다 올해만은 오직 하나, 안티조선, 지금 안티조선 하는데 용어를 엽기적인 반가 응징 투쟁에 전면에 나서려고 그럽니다. 안티운동 한 분들의 공헌 충분히 우리가,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뭔가 성과를 이뤘다고 보는데, 지금도 조선일보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떤 데 네. 우리가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아니, 그게 안티 운동을 해야 될 사람 중에 이제 이런 그 끝까지 조선일보를 응징하지 못한 부분이 나하고 직접 내가 어떤 피해를 겪거나 연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죠.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그 역사 바로 세우기 등등, 사회 개혁 차원에서만 그러겠죠.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감, 이제 일반적인 부정에 대한 그 반감으로 나서신 분이라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뭐 이해관계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절박성이나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제가 그냥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령 내가 이제 제가 저번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그냥 묘한 인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애정이 있죠. 그런데 그분도 제가 어떤 면에서는 불만이 있었던 거가,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동안 얼마나 조선일보가 왜곡을 하고 폐악질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냥 피해자로서, 또 내가 뭐 참지 하는, 또 내가 뭐 나는 너희들보다는 더 한 단계 위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지, 진짜로 맞닥뜨려 가지고 나도 뭐 전 인력 전 인격적인, 또 내 모든 자원을 걸고 내 정권을 걸고 너랑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족하시지 않았나 싶으니까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피해자가 안티조선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어떤 세력을 형성했었어야 되는데, 피해자로서 안티조선 운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분은 그분대로 또 정치 일정을 바쁘시고 일성에 바쁘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도 그냥 피해만 입으신 거죠. 그러게 지금 이제 그 어떤 안티조선 이런 운동한 분들이 좀 뭔가 적극성을 띠고 뭐 모든 걸 걸고 싸운 게 아니다. 그래서 안티조선 운동을 해왔던 뒤를 잇는 우리 김영수 박사님과 그 이제 앞으로 같이 할 분들은
엽기적인 이제 조선 반가 응징 투쟁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지금 김 박사님은 운동보다는 투쟁 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반가 투쟁. 네. 예. 네. 그러면 투쟁이라는 거는 제가 뭐 그 칼을 뽑았으면 피를 보는 게 투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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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칼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같이 나 한번 붙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좀 저 양반들은 심각하지 않은가 보다 생각도 해요. 제가 표현이 좀 외람된데 예, 예. 아니 칼을 뽑았으면은 피를 보는 거지 칼을 뽑아서 구호를 외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구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론 개혁 좋은 얘기예요. 언론 개혁 해야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언론 개혁 하자 그러면 참 나는 그거보다는 더 절박한데 나는 그거보다는 더 심각한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예. 제가 뭐 저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더라도 저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보다도 투쟁이라는 말이 지금 선생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예. 예. 그래서 안티 조선 운동을 이어가는 올해부터는 이제 반가 응징 투쟁으로 명명을 하면 좋겠고요. 이걸 해야 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김 박사님이 이걸 할 사람들은 누구누구 하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 하면 네. 좋겠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생님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쪽을 오래전부터 들여다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잠깐 들여다봤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예, 지금까지 이제 언론 개혁 쪽에 계신 분들은 조선일보가 이제 어떤 보도 내용에 일관적이지 못하고 또 모순이 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걸 지적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에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더 큰 거를 내놓지는 못한 거 아니에요. 비판만 했지. 예. 예를 들어서 저는 법조 기자들 조국 장관님 그 사태 때 막 몇백 명이 나서가지고 그냥 아기다툼을 하면서 한 가족을 갖다가 그냥 처참하게 뭐라 그럴까요? 집단 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이? 예, 예. 근데 법조 기자들 얘긴데 법조 기자들 그분들한테 기사거리를 주고 룸살롱에 데려가지고 그러니 뭐 그 사람들이 검사하고 친해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법조 기자 요새는 제가 유튜브 보니까는 검찰 내용도 잘 아시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저널리즘의 기사를 만들어내신 기자들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법조 기자 욕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조선일보만큼 훨씬 더 공정하고 인간은 그 본성이 공정한 걸 보면 알아요. 근데 그냥 조선일보 나쁘다 욕만 할 게 아니라 훨씬 더 듬직하고 똑바르고 그런 내용을 보여줬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조선일보가 더 두려워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글쎄요, 저는 몇 가지 이런 분들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분들이 나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일단 전문가들이 좀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요. 네, 전문가들이 변호사. 그리고 설득을 하고 제가 선생님 제가 이런 점에서 제가 선생님이나 또 안티조선 또 운동 또 투쟁을 하신 분들 제가 이런 거에서 제가 좀 도움이 되드릴 것 같아요. 제가 사법부 또 검찰 또 경찰 이런 데도 조선일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을 조직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 반가 응징 또 엔티조선 이런 운동 투쟁이
필요성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70, 80%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시는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 무슨 소리냐? 항시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 항시적인 기구의 대표자가 그 운동과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사회적인 필요, 저렇게 외국 언론은 없어져야 한다, 시정돼야 한다, 교정돼야 된다, 치료돼야 된다 하는 그 운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게요. 비유를 들게요. 일제시대 때 반일 감정 많이 있었죠. 그리고 반일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무장투쟁도 하고 항해운동도 하고 만세운동도 하고 파업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로 힘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지금 우리가 딱 국시를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그런 분들 상시적인 기구가 돼야 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운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기구가 생기고 그런 인물들이 계시면은 제가 재계 친구들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운동에 힘이 돼드리고 싶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힘이 돼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아까 지금 초반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오신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그냥 소영웅주의에 소영웅제에 빠져가지고 나를 따르라 어디로 나 생각 없어 그냥 무조건 따라 이런 분인가? 심지어는 사기꾼인가?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상시적인 전문가가 잔뜩 참여한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젊은 정치인이 나서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이. 그래서 왜 진정성이 있는 젊은 정치인도 요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 말하는 정치를 오래 하실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딱 나서주시고 또 상시적인 기구가 되고 그리고 자원이 모이고 그리고 딱 이거는 뭐 하고 이거는 뭐 하고 해서 가령 지금까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온라인에서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한번 해볼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 뒤로 그럼 저도 이제 연구를 좀 해봤죠. 그랬더니 택도 없이 실패하겠더라고요. 왜냐? 얼마 전에 보니까 NT조선 마라톤 대회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있었어요. 그거 흐지부지 돼버리잖아요. 왜냐? 경제적으로 그게 항시적으로 그렇게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제대로 된 이벤트가 아니라 단발성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저도 가령 제가 단발성 이벤트를 해가지고 구호 몇 번 외치고 저는 제가 선생님한테 작년 가을에 찾아가서 저는 구호 외치고 그러려고 한국 온 거 아닙니다. 저는 끝을 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항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 우리가 진정성을
안 해도 되는 젊은 정치인을 내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예, 말씀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춘천에서 했던 안티조선 마라톤, 네. 이것도 매튜 하다가 다음에 옥천으로 가서 조마다 없어졌는데 그 네. 조직이라는 게 아까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그런 마라톤 대회 뭐 행사하려면 좀 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후원을 네.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게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선생님 제가 금융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그거가 내가 보기에는 금융적인 면에 구조를 잘못 짰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얼마 들어가면 얼마 나오고 얼마 들어가면 얼마 나오고 선생님 저한테 지금 여러 안티 조선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저를 연결을 시켜주세요. 선생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리더시니까 선생님께서 쫙 모으시고 그러면은 제가 딱 요 조직은 이렇게 하고 이 조직은 이렇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하고 예산 이렇게 짜자 하면은 아마 상당히 지속성 있는 거를 제가 만들어낼 자신이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계획은 이제 설날 지나고 네. 2월 12일이 설날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설날 지나고 나서 짝 한번 제가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했듯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운동하는 사람 한 10명 모이면 네. 이제 조직이 구성되면 한 4명은 열심히 하는데 3명은 방관자적인 입장이고 한 3명은 뒷발목 잡기 때문에 저는 제 뒷발목 잡는 사람은 안 된다. 야,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낀 건데 네. 아무튼 직접 지금 안티 운동이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대부분 제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과거에 어떤 방식의 운동을 해왔는지 한번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운동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젊은 정치인들이나 정치에서 은퇴하신 명망 있는 이런 분들도 해서 상설 기구를 만들자는 거 적극 동의하고요. 이런데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내부에서 불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내부 분열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선생님, 그거 이유가 내부 분열의 이유가 뭐냐면은 조직이 회사 있잖아요, 회사. 회사도 딱 사장이 있고 사장이 그 자원을 딱 회사가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그리고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자르고 하는 그런 운영 원칙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선의로 참여해야 된다. 누구나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자원 배분의 원칙이었거나 적절한 징계 또는 상을 주는 그런 신상필벌이 확실하지 않아서 섭섭한 일도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정말로 안티조선 운동을 또 아니면 응징 투쟁 운동을 갖다가 하면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 조직을 분란이 없게 또 신상필벌이 있도록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예, 만드신다면 저도 뭐 힘은 없지만 제가 저기서 할 수 있는 감찰부장 정도 막 분란 일으키면은 네 이놈 그러고 응징하는 감찰부장 정도는 제가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자격은 없고요. 감찰이 빠따치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티조선 운동하는 사람의 방향성과 앞으로 조선당과 응징투쟁을 할 사람의 방향성을 비교해서 어떻게 바꿔줘야 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선생님 제가 좀 자만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건방진 말씀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그 몇십 년 안티 조선 운동하신 분보다 제가 오히려 성과를 낼 것 같아요.
네. 왜냐? 저는 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무슨 뭐 왜곡하지 마라. 왜곡하지 마라. 또 기사 제대로 써라. 이런 기사는 왜 안 써? 그런 구호 몇십 년 외친 분보다 저처럼 딱 잡아놓겠다고 하는, 그리고 저처럼 실질적으로 나는 한번 이번에 결과를 보겠어. 전 제가 결과를 오히려 더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정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serious 한 거예요. 진짜로 결과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힘을 합칠 분, 선생님이 좀 모아주세요. 그래서 예, 예. 뭐 구호만 외치는 사람, 그런 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전문가들도 많이 모으고, 또 검찰, 또 판사님, 또 재계, 이런 분들을 제가 모을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아가지고 한번 상설기구를 만드셔서, 예? 예. 저 임정 그 기구를 우리가 흉내를 내자고요. 감찰부를 만들어서 감찰부 통령 조심백 선생님 하시고.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다른 어떤 운동이나 투쟁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해나가야 할 조선 방가 투쟁 방향성은 이미 이제 김명수 박사님이 제시한 것 같고, 저희들은 과거에 안티 운동했던 분들, 아니면 촛불 들고 나왔던 촛불 시민 등 또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데 뜻을 두신 분들을 우리는 모아가지고 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법도 바꿔야죠. 법도 네. 법 몇 개만 바꾸면은요. 법 몇 개만 바꾸면은 저 사람도 못 견뎌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왜곡 보도로 그 피해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과거까지 딱 한참 오랫동안 소급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강한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배상 시키면은 뭐 얼마나 큰 손해배상을 치러야겠어요. 그리고 허위 보도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있어요. 사실은 제일 모든 전쟁이나 투쟁에서 제일 손쉬운 거는 내부에서, 조선일보 내부에서 변화가 있으면은 일이 쉽잖아요. 거기서 내부에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기자들 간의 움직임이 있거나. 근데 그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거가 왜 어렵냐면은 조선일보 내 기자들 가운데는 자질이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은 성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시기에 안티조선 운동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구호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안티조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옳은데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는데가 아니라 그냥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논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와서 비난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을 유지하겠다는 사람은 좀 방어적이 되고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를 또 강조하고 싶냐면요, 논리무장을 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조선일보 내부에 있는 자기네들이 말하면서 영어로는 이디올로그라 그러는데, 거의 그 내부에서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자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저놈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갖다 처음 듣는 사람이나 충격을 먹지 몇십 년째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충격을 먹겠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저 사람들이 자복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제가 말하는 거 상설기구의 중요한 역할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수 박사님은 운동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사업가시잖아요. 그렇죠. 사업가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칼을 뽑으면 뭔가 배워야 되는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그럼요. 계시죠. 제가 사업이죠. 믿음직스러운 게 김명수 박사님이 과연 변할지 안 할지 변심이 될지 초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칼을 뽑았으면 뭔가 잘라야 되는데 이번에 그 방가들 어떻게 좀 어떤 팔이라도 하나 말하자면 다리라도 잘라버리는 이런 방가 응징이 돼야 된다. 저보다 먼저 지금 앞장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선생님, 예. 우리가 예.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거가, 예. 선생님, 제가 계획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딱 모자란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계획을 해서 일을 저질러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럼 저만 혼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들,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들 모아주는 거를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만 해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시원한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직 말씀도 했는데 사실은 조직을 만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논리만 개발하고 말만 해가지고는 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덧붙일 게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오직 행동만 하는 사람이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예. 행동 얘기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관중이라 그럴까요? 청중이라 그럴까요? 또 자기네가 시청자라 그럴까요? 독자라 그럴까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접촉이 많은 그런 작은 언론기관도 좋고 그런 단체들 좋은데 그런 단체들을 여러 개 모아주세요. 예.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응징 방송 선생님하고 지금 뭐 8번 뭐 몇 달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2만 조금 2만보다 작은 조회수가 나와요. 예. 그리고 실제로 2만 정도 유튜브 내에서는 2만 정도 조회수 나오는 건 사실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나누는 대화 이런 거가 저도 뭐 말을 좀 더 잘해야겠죠. 훨씬 더 세련되게 해야 되고 하면서 이게 100만, 200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100만, 200만 나오게 하는 그런 거는 연합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100만, 200만이 나오는 유튜브 또 관심을 받게 하려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그 관심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김 박사님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매체들이 보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조선 방가들에 대한 고발 같은 거는 언론들이 다 다뤄주거든요. 지금 현재 조선일보 눈치 보느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내가 다르죠. 고발이든지 예. 뭐든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제가 만들어내. 그건 제가 책임을 질게요. 예. 그래서 그 고발을 그 덧붙여서 어떤 큰 행사, 조선 방가 응징을 위한 어떤 행사 등등이 이루어지면 이게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뭐 윤석열 지금 현 검찰총장 저희가 작년부터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1년이 넘어왔는데 처음부터 뭐가 크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봐도 방가 응징의 어떤 시청자 수들이나 관심도가 그렇게 현재는 높지 않은데 아마 김명수 박사님께서 이걸 어떤 직접 피해자로서 직접 조선일보 방가 응징의 어떤 행동을 보여줄 때 지금 현재 김 박사님은 행동은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지금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이라도 어디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강연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뭐, 것들이 아니, 있으면은 선생님, 대중 앞에 행동 서면은 더 네? 많이 기다려 볼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예, 저는 구호 외치는 거 그런 거는 저는 행동이 아니라고 예, 생각해요. 예. 상대한테 임팩이 있어야죠. 상대한테. 그쵸? 그래서, 저는 제 파트는 제가 할게요. 제 쪽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예. 구호를 또 외치자 그런 거는 저는 아니, 저 동의하지 구호를 외치자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건 김 동의하지 않아요. 박사님은 김 박사님 나름대로 그 네. 방법을 선호한 사람들이 있고 또 김 네. 박사님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 뭐 강과 온이 조화를 이뤄야 네. 이게 제대로 네.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약간 결과적으로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굉장히 접촉하는 시청자, 뭐 독자 이런 게 많아야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찻잔 속에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혹시 김 박사님이 서울의 소리 말고 다른 유튜브 방송에라도 출연해서 하실 말씀을 전달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저랑 둘이 가서 네. 다른 데 가서 일단은 예. 그 몇몇 네. 인터넷 매체 예. 그 사람들도 같은 유튜브에 여러 방송국에서 저 중계도 하잖아요. 예, 예. 올림픽 같은 거는 여러 방송국에서 동시 중계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좀 많이 시청도 하고 네. 또 뭔가 이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매체나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번 그 의견을 제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약간 예. 제가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티 조선 운동은 구호만 했다. 논리는 약했다. 두 네. 번째로 조직이 없었다. 뭐 하다가 그만두었다. 이런 부분인데 조직 논리에 약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왔는데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이 그 말씀 들으면 좀 서운하다고 할 분도 계세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네. 돌아다니면서 많은 학습을 했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시면 김영수 박사님 언제 운동해봤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각자 예. 논리에 약하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조선일보 내부에서 안티조선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논리에 제가 약하다는 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서 니들 논리에 약해서 우리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얕보고 비웃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야, 바로 그 얘기예요.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 조선일보 보기에는 안티조선이 하는 모든 얘기가 이념 프레임에 쌓인 진영 논리인 거예요, 다. 그거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면 그거를 깨고 넘어가는 그거 이상의 논리를 제공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 내부 사람들도 저 사람들 말이 옳다 정도의 더 초월하는 더 큰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뭐 논리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운동한 걸 조선일보 내부에서 참 논리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소식 우리 운동하신 분들 안티 조선 운동하신 분들은 새겨 드려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들으면 뭐 섭섭하시고 하지만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찾아보시면은 실제로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안티조선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비논리적이다. 딱 그걸로 나와요. 그것만 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영수 박사님이 앞으로 방가 응징 투쟁을 해나갈 때는 새로운 어떤 논리도 착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했듯이 그동안에
진보 그 단체들이나 이 좀 어떤 진보성의 운동을 했던 분, 안티조선을 뭐 유시해서 모든 이런 운동들이 하다 보면은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분란도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김영수 박사님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아무튼 여기 노상 말씀하신 김 박사님 말씀하신 나는 운동가도 정치가도 아니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칼을 뽑으면 뭔가 휘둘러야 된다는 그 결심 변치 마시고 저는 사실은 김 박사님보다 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도움을 줄지 해를 끼칠지는 모르지만 진심은 그거 아니다. 제가 촬영 같이 하다가 뭔가 저 사람 별로 도움 안 되네 하듯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제가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본심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2021년도에는 조선의 엽기적인 폐륜 조선에 그 김 박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맺힌 것도 푸시고 또 뭐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폐륜 또 매국 또 이런 그 조선일보가 힘이 약화되고 팔이나 다리가 하나 부러지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아, 제가 알아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야, 예,